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됐던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문제와 그리고 또 정규화, regularization이 갖는 관계를 복합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regularization을 쓰는 이유가 variance를 좀 낮추고 바이어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형시키고자 할 때 사실은 regularization을 씁니다. regularization 자체가 오버피팅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는 그 내용은 이미 알고서 배운 내용인데요. 즉 그것을 좀 더 아까 이전 비디오에서 그려봤던 그 에러 함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 즉 정규화된 그 선형 회귀 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h of x는 당연히 우리가 피팅 시키고자 하는 좀 고차원 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하이퍼세시스를 사용할 경우죠. 그런데 너무 고차원 항들의 이 파라미터가 강조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J of 세타를 기존의 선형 회귀 때 사용하는 평균 스퀘어드 에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파라미터들의 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들의 제곱의 평균치를 이 비용 함수에 추가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보통 이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얻은 그 파라미터들을 regularization으로 소위 선형 회귀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동일한 폴리노미얼 오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폴리노미얼이 4차 오더로 약간 그 높은 차수의 오더라고 우리가 간주하고서 얘기를 좀 진행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역시 집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 람다 값, 우리가 regularization의 그 비중을 높이거나 낮출 때 우리가 사용하는 파라미터죠. 이 람다를 굉장히 큰 값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람다를 굉장히 큰 값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결과값이 이 세타 1과 세타 2, 세타 3, 세타 4 모두 다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깝도록 아마 그 피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의 의미 없는 직선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피팅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세타 제로 하나로만 데이터 피팅을 하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 에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에 반대되는 경우를 또 볼까요? 만약에 너무 작은 그 람다를 썼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람다를 제로로 놓는 게 가장 작은 값일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버피팅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커브 모양으로 피팅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오버피팅이고 이런 경우가 언더피팅이고, 그러면 이 람다를 적절하게 우리가 잘 조정을 하면은 또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해주면 피팅 함수 자체가 컨스턴트 함수도 아니고 너무 non-linear 함수도 아닌 어떤 적절한 함수 모양을 가지면서 그 데이터 피팅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가 예상하는 그 람다의 적절한 사용법이겠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적절한 람다라는 값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될까? 이것 또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의문 사항이거든요. 그 가장 적절한 람다를 구하는 방법을 그 이전 비디오에서 살펴봤던 그 다양한 에러를 우리가 비교해서 적절한 람다를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용어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전 비디오에서 활용됐던 그 내용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즉, 우리 하이퍼세시스가 h of x로 이와 같이 세타와 x의 그 선형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사용해 오던 그 방법 그대로고요. 그리고 우리가 J of 세타라고 했을 때는 이 regularization 그 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 비용 함수 또는 그 총 에러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앞으로 우리가 J subscript train 세타와 그리고 J CV 세타와 J 테스트 세타라는 말을 쓸 건데, 물론 이 subscript는 앞에서 설명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훈련에만 활용된 자료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건 크로스 밸리데이션 용으로 우리가 띄워놓은 그 자료에 대한 에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그 regularization 텀이 생략된 상태의 에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데이터 에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최소화시킬 때 세타의 영향을 일정 부분 주기 위해서 넣었던 텀이지 데이터를 피팅했을 때의 에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구분해서 좀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서브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JTrain이나 그리고 JCV나 그리고 JTest는 regularization 텀 없이 그냥 주어진 트레인 자료나 아니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나 아니면 테스트 자료에 피팅했을 때의 평균 제곱 오차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아무런 서브스크립트 없이 쓰는 J of 세타가 바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최적화시킬 때 regularization 텀까지 포함했을 때의 에러를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그 regularization 파라미터 람다를 골라낼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적절한 폴리노미얼 오더를 찾았던 것을 이전 비디오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과정을 사실은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피팅하고자 하는 하이퍼세시스는 이와 같이 4차 오더 그 다항식이고요. 그리고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을 적용하기 위한 코스트 함수, 목적 함수는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때 사용할 람다 값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고 있는 건데요. 람다는 어떤 게 적절한지를 찾으려면 당연히 다양한 람다를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한 12가지의 람다 값을 한번 실험을 하는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람다를 0으로 놓고 그리고 한 그거에 또 조금 그 커진 값, 한 0.01 값, 그리고 각각은 이제 2배씩 키워가면서 우리가 한 10단계, 최대 12단계까지 하면은 한 10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한 10.24가 말하자면은 그 2배씩 증가시키니까 이런 다양한 람다 값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한 상태에서 세타를 구하는 과정을 수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J of 세타를 우리가 최소화시키겠죠. 그때의 세타 값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구하는 세타가 하나가 나올 텐데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슈퍼스크립트로 이렇게 1 써놓고요. 두 번째 람다를 썼을 때도 우리가 또 동일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겠죠. 역시 그 최소화시켜서 세타를 얻어내는데 그 세타는 요 이전에 람다를 0으로 놨을 때의 세타와는 당연히 다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슈퍼스크립트로 2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하면은 세타 1부터 우리가 세타 12까지 12가지 종류의 세타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타를 가지고서 그럼 어느 세타가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세타 1을 가지고 했을 때 에러 값을 한번 구해보고요. 마찬가지로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이 두 번째 세타 값을 적용을 했을 때 에러 값도 구해보고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일한 실험을 해서 오류 값 그리고 에러 값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즉 J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타 12까지 우리가 다 실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오류 값들을 우리가 쭉 플로팅을 해보거나 또는 그냥 프린트해서 살펴보면 가장
적은 에러를 나타내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세타 5번째 거에 해당되는 것에서 가장 낮은 값이 얻어졌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가장 적절한 람다 값은 바로 요 0.08이라고 부르는 요 람다 값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한 그 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거는 이것이 일반화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를 또 다른 데이터에 적용을 해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5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이 에러 값, 이것이 작게 나타나면은 일반화에 성공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일반화에 성공을 못한 거고 바이어스 문제인지 아니면은 베리언스 문제인지를 또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람다를 골라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적절한 람다가 어떤 식으로 얻어져야 되는지 그래프로 또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 봤던 폴리노미얼 그 오더와 총 에러의 그림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이번에는 람다 vs 에러 값을 한번 이런 그래프로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수평축이 그 regularization 정도를 나타내는 람다 값으로 했을 때, 즉 이 앞쪽은 람다를 좀 작은 람다를 쓰는 거고요. small 람다를 사용할 거고요. 이 부분은 큰 람다를 우리가 한번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가 플로팅을 할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트레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람다 값이 작으면은 그 피팅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에러가 나타나고요. 람다가 커지면 컨스턴트 함수로 피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러가 커지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으로 regularization 파라미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러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작은 값에서. 즉, 요 그래프는 뭘 그린 거냐면 J 트레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피팅할 때 사용하는 코스트 함수는 요 위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regularization 텀이 있어야지만 regularization 파라미터를 넣어서 우리가 그 피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때 구해지는 그 세타 값을 가져다가 실제로 에러를 계산해 보는 거는 그 regularization 텀이 없이 그냥 데이터들과의 그 예상값과의 그런 그 차이만 우리가 평균을 내주는 스퀘어드 에러로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해 보는 요 수식 J subscript train of theta를 활용했을 때의 그래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얻어진 그 세타를 가지고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에다가 또 적용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에러 커브가. 즉, 이 친구는 JCV 세타의 값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아까 그 폴리노미얼 오더랑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완전히 좌우가 반전되어 있을 뿐입니다. 트레인 에러가 작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크게 나타나는 요 지역은 베리언스의 영향을 받은, 즉 그 오버피팅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다 높은 에러를 나타내는 트레인 에러와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둘 다 높게 나타나는 요 지역은 보통 바이어스 영향을 받은, 즉 언더피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람다 값은 어느 걸 써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곤란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해당되는 에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에러 값을 나타내는 그 파라미터를 구할 때 활용됐던 요 람다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람다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